스루풋 콘스트레인 타임즈 2024년 6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좀 느린 편이니까요. 북러 군사조약 체결의 미 상원서 한국 핵무장론 재등장, 북한 중국 견제해야. 자, 요 제목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것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러 군사조약을 체결했는데 한국 핵무장론 재등장하는 목적은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게 아니고 북한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라고 제목을 했어요. 결론은 미중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는 2차적인 위험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중국을 견제한다. 이게 미 상원의 그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준영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전 참모가 있는데 북러 협력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내모라 라고 표현을 했다고 그러고, 워커 공화당 의원은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핵 공유 동참해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앨리슨 후커, 아까 여기 이 위에 쓴 사람이 전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한국이 자체 핵 프로그램 모색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여기에는 무력 침공 시 자동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석에 따라서는 중국이 북한을 무력 침공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쪽, 아니 북러 입장에서는 한국이 설마 북침을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있지도 않을 걸 가지고 모르죠. 또 북침하려는지. 아마 그게 평화를 내세우는 그 헌법 정신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우리가 먼저 공격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북러 간의 조약에서 무력 침공시라고 하면은 중국을 역시 견제한 거라고 봐요. 러시아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22년에 제안한 것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과거에 있던 지역에 재배치해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워커 의원의 사진은 조금 더 젊었을 때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보안뉴스에서 나온 걸 보면 이분이 꽤 지금은 꽤 나이가 꽤 드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자체는 우리는 반드시 힘에 의해 평화를 쟁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죠. 미국과 동조를 하면서 외교 정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례 핵 억지력 이런 등을 위해서 한미일 합동 훈련이 계획된 거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글리라 회의에서도 약속들이 다 된 상의에서 이행이 되는 그런 훈련일 것 같은데, 미국 루즈벨트 핵 항모 첫 입항, 북러 밀착석 한미일 연합훈련 나선다. 조수현 기자가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루즈벨트 다음 주 한미일 다영역 훈련 참여, 항모 입항, 미국이 약속한 확장 억제 공약 이행, 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한 응징, 이렇게 해서 입항이 됐다. 이런 예인선들이 이런 대형 군함,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는 예인선이 조그만 배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는지, 저도 부두에 가서 한번 봤는데 예인선 앞에는 이렇게 완충
타이어를 쭉 붙여가지고 요거 가지고 딱 해서 살살살 해가지고 어떻게 서류를 신호하는지 몰라도 부두에 딱 정박하게 하는 그 기술이 아주 그 대단합니다. 예인선이라고 부르는데 한 예인선 세 대가 동원이 됐네요. 음, 이게 크기가 얼마나 그게 큰지 몰라도 아우 전투기들이 그냥 빼곡히 그냥 위에 그냥 올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훈련할 때 하나씩 여기를 통해서 이제 이륙하는 그런 게 되겠죠. 훈련할 때. 항구적이고 철동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군 작전사령부가 그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입항의 내용을 AP 김동영 기자가 또 보도를 했는데 미 항공모함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로 한국 도착 해가지고 그 갑판 밑에 있는 이 경락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도 비행기들이 꽤 있네요. 쭉 이게 뭐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항공모함은 어디 한번 승선할 수 있는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승선한 사람들은 뭐 한국 기자들도 많고 기자회견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하는군요. 이렇게 뭔가 규칙이 있겠죠. 한국 태국기를 아주 크게 그냥 펼쳐놓고 옆에는 이제 미국 국기 이렇게 있겠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조치는 분명히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핵 추진 미국 항공모함이 러시아와의 동맹관계를 강화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토요일 한국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림만 소개하는 거로 이 사람들 부럽습니다. 항공모함의 승선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게 취재진들일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조기 경보기라고 그러나요? 위에 뭐 이렇게 달고서 비행하는 그런 비행기도 그 항공모함에 있고 그래서 이번 북러 회담에 대해서 뭐 뉴스들이 다시 나온 거지만은 평양 모스크바 조약 이후 한반도의 신냉전 전개 우려 남현우 기자가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공급 재검토, 김푸틴 상호 원조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은 푸틴이 이미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제공한다면은 한국은 큰 실수를 하는 거요. 아마 그 불리한 일을 당할 거요. 아주 그 극단적인 표현은 좀 피하면서 푸틴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한 러시아 대사가 그 초치를 당한다고 그러죠. 와라 항의야. 조지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이번 주 초 북한과 러시아 간의 조약에 대한 한국의 항의를 받기 위해 소집되어 금요일 서울 중심부에 있는 한국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눈을 감고 엘리베이터에서 열리는 거를 반짝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를 위협하려는 어떤 시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그래요. 아마 제 표현을 했는데 시야를 유라시아로 넓게 보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지통신이 6월 22일 날 어저께 보도한 내용에 이런 게 있죠. 일본 외무성 유럽국장의 항의 방문에 러시아 외무성 제3국장은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장 구조를 만드는 푸틴 정권의 생각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까지 갔다는 얘기는 북한을 이 공산주의 체제를 한 대만 간 거죠. 그렇게 갔는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국을 옥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 잘 됐다 해가지고
좀 북한과 중국을 더 옥죄는 거로 우리는 결국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을 옥죄고 그리고 또 이 한미일 동맹에서도 억제고 뭔가 서로 보조를 맞추는 것 같은 느낌. 음. 중국에 대해서는 이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공통의 목적을 합의를 한다면은 해결할 방법이 있다. 서로 그 체제는 틀려도 이런 느낌이 요즘 들어오네요. 그런 행동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서 미 해군 한화의 미 조선소 인수에 해군 강화할 게임 체인저라고 김동현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해군 장관 환영 성명 한화 미 진출 마지막 한 조선업체 아닐 것이다. 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미 정부 안보심사 통과해야 인수 가능. 일본 제철 전철 받나. 이렇게 좀 또 우려 섞인 거를 했는데 이게 뭐 US 스틸 그 노조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 운운하지만은 이 해군 장관도 얘기했지만은 필라델피아시에 고위급 일자리를 가져올 거다. 필리 조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 해군 장관이 그 하나 오션을 그 방문했었고 또 현대중공업도 같이 방문을 했었다 그러죠. 그때 이제 또 하나 오션한테 그 해군 장관이 빨리 하나 좀 인수 좀 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저 군함, 미국 내에서 군함 만들어야 돼. 외국에서 만들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군함 내에 안 되거든. 그래서 100% 인수하는 거로 이번에. 이미 계약이 됐다는데 미국 정부가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거를 취소시킬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요거, 근데 그 조선소가 좀 작은 데 같죠, 느낌이? 조선소가 좀 작아요. 그 작은 데 인수했는데, 뭐 우리나라가 조선소 얼마나 대형 조선소 큰 겁니까? 아마 그 중형 정도의 이 해군함 같은 거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본 건데 미 해군 하나 필리 조선소 인수 해양판도 게임 체인저라고 이윤희 기자가 뉴시스에서 보도했는데 조금 더 위에서 도크가 두 개가 있네요. 그래도 도크가 그리고 크레인도 있고 요걸 언로더라고 그러죠. 좌우로 철길 레일을 따라서 뭐 이렇게 짐을 들어 올리고 크레인이라는 거 보통 언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미군 해군은 20일 현지 시각 하나그룹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인수의 새로운 해양치국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동안에 옛날에 한참 미국이 제조업으로 뭐 할 때는 조선소도 했지만은 좀 인건비 많이 오르고 뭐 등등 하니까 많이 약화된 것 같죠. 그리고 미 해군 장관 2월 김동관 하나 부회장 만났었고 1억 달러, 1억 달러에 100% 인수했다. 뭐 그러니까 큰 조선소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필리 조선소 인수에는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이 참여했고 향후 글로벌 선박과 방산시장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필리핀에 수백만 조선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수백만에도 미군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필리핀이 나가라 했다가 다시 마르코스 대통령이 오면서 6군데나 미군 기지를 내줬고 수백만에는 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수백만에 그 한진중공업 조선소가 있었거든요. 그 한진중공업이 거기서 망해가지고 철수하는 바람에 그 조선소를 현대중공업이 임차를 해서 주로 선박 수리 쪽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중공업은 필리핀에서 미국 선박 수리하니까 또 이 만드는 거 좀 인수 좀 해주고 또 그다음에
또 좀 다른 조선소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미군 해군 장관이 얘기했다는 거죠. 네. 자관 조선업도 좀 잘 나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은둔의 금융재벌, 트럼프의 역대급 후원, 선거 재편될 수준. 김은중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티머시 멜런이라는 사람인데 트럼프의 5천만 달러 기부, 개인 단일 기부로 역대 최고 수준, 트럼프 유죄 판결 이후 후원 폭증, 미 바이든 초기 우위 다 사라져. 이 유죄 판결 그 다음날 바로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 손자라고 그러는데, 멜런은 석유왕 존 록펠러 철강원 데일 카네기에 이어 미국의 3대 재생가이며 10년 11개월을 재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셋을 보좌한 앤드루 멜런의 손자이다. 그리고 또 트럼프한테만 한 건 아니고 제3후보인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에 각각 2,500만 달러씩 기부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도합 1억 달러를 쓴 사람이 됐다. 야, 돈을 뭘로 버는 금융재벌이라고 그러네. 잠깐 미국을 뒤에서 움직이는 힘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분명히 벌써 전에부터 나오지만은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것 같다는 게 좀 확신이 자꾸 들어가는 것 같은 미국이 돈 쓴 거라고 그러는데 카메라 뒤에서 수시로 열불 내는 대통령들이라고 정미경 기자가 워싱턴 전 특파원인데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올드 옐러라고 보통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앵그리 조라고도 하는 이름이 있고 에버레지 조라는 것도 있고 이런 표현을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욕지거리를 좀 했는데 퍼크 역겨운 놈 퍼킹 애솔 퍼킹 애솔은 개자식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는 모양이죠. Get your act together. 너의 행동을 함께 갖춰라. 뭐 이런 표현을 이건 뭐 욕거리는 아니고 Never waste a minute thinking about the people you don't like.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느라 단 1분도 허비하지 말라. 요거 생각해 볼 얘기예요. 우리도 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1분도 잊어버려라. 그래서 편지를 쓰고서 안 보내고 그걸 닫고 그냥 그 이름도 딱 하고서 잊어버린다. 누가 아이젠하워가 했대나 뭐 그랬죠. I am really tick about this.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정말 열받았어. 그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있는지 여부를 좀 조사하라고 했더니 그 장관 그렇게 보도를 했더니 케첩을 듬뿍 바른 햄버거를 대통령실에서 햄버거로 식사를 때우는 거다 이게. 벽을 내던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다. I really think about this. 이거 뭐 욕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 열내는 표현들이다 이거죠. 명언의 품격은 역시 링컨 대통령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거 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모르는 사람들 없죠. 오늘날까지도 효과적인 분노 조절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이 폭염과 폭우의 홍수,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대해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각종 기상 이변까지 신음하는 지구. 홍주영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이게 어딘진 모르지만은 분수대에 우통 벗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도저히 못 참으니까 이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자동차가 물에 잠긴 그런 상황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대륙 곳곳이 일제히 역대 최고도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산불, 홍수, 풍호 등 각종 기상 이변들도 잇따라 발생 중이다.
근데 이거를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냐?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폭염이 길어지면서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습기 기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고서 데이비드 놀스 선임 편집자 야후 뉴스에서 직접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2,300명의 그 사망 진단서에는 과열이 원인으로 적시가 됐다. 그리고 이번에 그 아라비아 메카 이 순례에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야,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 1,0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우리나라가 만약 거기 우리나라 정치제도라면은 정보를 까잡아서 그렇게 사람 죽는데 해가지고 이거 특검법 만들어가지고 이거 저기 대통령 탄핵시켜야 돼. 아마 요런 1,000명이면은 사우디는 그냥 조용하죠. 틀린 거죠. 더울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라고 나사 웹사이트에 명시. 습한 공기는 추가적인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습한 조건에서는 물이 더 천천히 증발하기 때문에 더 그 습기가 많은 그런 온도에서는 더 사람이 스트레스성을 많이 받죠. 그래서 수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습고나 수균이나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도는 물체에서 수분이 증발할 때 물체가 식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물을 보충하냐고 좀 큰 거 들고 마시지 조그만 것뿐이 없나? 그런 사진이 있네요. 리스크 산정 이런 제목으로 뭐 이렇게 그 좀 옴니 계산기 뭐 사용해서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일기예보를 잘 해주니까 섭씨 30도씨, 화씨 86도씨 이상의 습윤 전구 온도는 외부의 인간에게 잠재적인 치명적인 위협을 제공한다. 이런 조건에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신체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간단히 말해서 습고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다. 피가 피부로 몰려와 열을 방출하려고 애쓰면서 내장 기관을 굶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결과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이제, 아유, 진짜 뭐, 까놓고 얘기해서,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만 70 됐습니다. 만 70. 좀 조심해야죠. 뜨거운 날씨.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흐리네. 안전하게 지내기에 대한 어떤 팁을 했습니다. 어, 가능하면 시원한 목욕을 좀 하고, 에어컨 있는데 좀 들어가시고, 그게 이제 여름에 그 은행에 그 노인들이 그냥 많이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그러죠. 또 우리나라 인천공항까지 그 전철이 공짜니까 거기까지 가서 놀다 오는 할매, 할아버지들도 많다고 그러고, 어, 좀 시원한데, 그 집에 에어컨은 전기료가 들어가니까, 음, 좀 올해 여름 다들 어떻게 될지.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피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그 지형 자체가, 참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땅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이 한반도에 잘 이주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사계절이 그냥 거의 그래도 확실하고, 어, 또 이 동쪽이 이 가파르고 해가지고, 물이 좀 빨리 빠지는 편이죠. 홍수가 나더라도. 유럽 보세요. 라인강이 그냥 몇 개국을 거쳐가지고 나가는데 거의 평야, 구릉 뭐 이런 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홍수 나면은 뭐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그런 지리적인 어떤 그 천혜의 조건도 있다 이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국 붕괴 멈추지 않고 세계가 중국서 철수한 두 가지 이유라고 이케카미 아키라가 현대 비즈니스에 얘기했습니다.
21세기도 전쟁의 세기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정상적이었던 아파트 붐에 대해서 뭐 여러 뉴스들이 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그 글을 그냥 가져온 거고요. 한마디로 아파트 투기들을 중국인들이 많이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행 가서도 돈지랄들 하고 큰 소리로 땡땡땡거리고 우리나라 제주도 땅 뭐 중국 땅 되는 거 아니냐까지도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사고 그러나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리면은 정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불만이 높아졌다. 중국도. 이런 상황은 과거의 일본과 유사하다. 그리고 1, 2 부동산 업체가 위기가 왔다. 이런 한국도 여기 이제 마찬가지죠. 셀러리 맨들로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지 뭐 지금.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시진핑이가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격차를 없애자고 공동부유를 내세우면서 공동부유는 공동으로 같이 못 살게 하자는 게 목적인 거로 봅니다. 상대 집단 뭐 이렇게 해서 연방파산법 제15조 적용해서 뭐 이 파산 신청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뉴스를 쭉 정리해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꼭 일본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서 삼위안 균일 가격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백엔가격인데 3위안이면은 그거보다 더 싸답니다. 그리고 이 IT 정보 기술에서 그 빈부격차가 크게 또 나니까 알리바바의 공동창업자 잭마가 중국 공산당을 살짝 비판하자 과해망하면 안 된다는 캠페인이 벌여졌고 그는 메인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 후로 판도도라는 데가 또 거꾸로 올라갔는데 설립자는 그 테무 얘기하는 거예요. 판도도라는 건 회사 이름이고 테무라는 그런 걸 했는데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지금 뭐 마동석이를 저걸 모델로 써가지고 굉장히 하고 있는데 어디 쪽에서는 뭐 그거 지금 중국이 발악하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교수도 있다고 합니다. 삼이안 균일서 법을 본 후 일본에서 백엔숍이나 할인점이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벌써 그런 게 나왔다.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중국의 개정 스파이법도 지금 그게 이제 문제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외국에서 이 기술을 탈취해 가면서 자기네 나라의 정보는 막으려고 국가 안정과 그러니까 국가의 비밀이나 정보였는데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것은 데이터나 자료, 물품.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 끼면 코에,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거죠.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행위를 그냥 정의를 해버리면은 다 스파이로 걸려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이 17명이 간첩 혐의로 붙잡고 지금도 5명이 구속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누가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칭 G8 신한국의 자격 있나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속사정 G7 게스트도 국도 못되고 언론 공격 회피에 안가님 무로타니 가침이라는 자가 석간 후지에서 했는데 이 석간 후지가 반한 그런 뉴스 매체는 아닐 것 같은데 이번 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G7 서미트에서 게스트 출석하지 못한 것은 큰 충격이었다. 충격은 무슨 독일도 안 불렀고 유럽 중심으로 그 우크라이나 지원 뭐 이런 거 하는데 뭐 부를 때도 있고 안 부를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뭐 그 주최국이 이번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멜로니 여사가 아이 그건 뭐 이번에는 뭐 한국 올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겠지. 그런데 요 시기에 맞춰서 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아니었을까? 아, 그 갑작스럽게 갑자가 빠졌네요.
유는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 확대해 한국과 정상회담을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고 밝힌 바 있다. K-시크로드 구상이라고 부르지만 노림수는 광물자원이다. 당연하지. 누구 모르나 그거를. 중국은 지난해 5월 중앙아시아 5개국을 모아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침묵하고 있는지. 자, 중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따거 대형의 그 위상을 힘의 목을 빡 줬는데, 자 이제 한국이 거기를 중국하고 맞다이 뜨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런 게 이제 일본은 그걸 못하니까 지금 기분 되게 나쁜 모양이지. 지들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서로 떨면 집합을가는 거리가 멀지만 이런 식으로 그 아주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글을 썼어요. 어,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석간후주의 무로타니 가츠미라는 자는 한국을 아주 비판할 거리를 찾는데 혈안이 된 언론인 같다. 반한파인가 시사통신은 북로협정에 대해 러시아 외무성의 유라시아 대륙의 새로운 안전보장 구조를 만드는 푸틴 정권의 생각을 설명했다. 푸틴이 한국에 고맙다고 한 그 다음에 우리가 간 거예요. 그 분위기를 풀어주는 거 아니야, 푸틴이. 예, 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분명 중앙아시아가 들어간다. 거길 선제적으로 경제협력이 되면 향후 러시아와도 상호이익이 되는 길을 열 수 있다고는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또한 푸틴이 이미 우크라이나가 직접 지원하지 않는 한국에 고맙다고 한 러브콜을 보낸 상태 아니냐. 자칭이 아니고 그 CSIS에서 호주까지 넣어서 G5라고 하라고 하지 않냐. 한국만 넣으면 또 호주가 삐질 수도 있으니까 아시아존에서 일본만 지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일본은 생긴 거는 동양인이지만 자기네들은 지금 서양인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며. 거기에 한국이 들어오는 걸 아주 배알이 꼬려서 못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CSIS 그 국제전력문제연구소는 그냥 호주까지 넣어서 G9으로 만듭시다. 지금이 뭐 G7이면은 세븐은 매그닉 피 센터라고 요즘 다들 그렇게 그 약어로 부르잖아요. 9으로 부르면은 뭐 안 되나? 안 되나? 그 9으로 좀 확대하자고. 그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일본 애들 이런 거 보면 아주 속이 좁은 것 같아. 한국과 일본, 사실 노회는 일본에서 사는 것이 100배 좋다고 생각한 의외의 이유. 회요장이라고 무슨 제안 컨설턴트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 글을 현대 비즈니스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자기는 그 영세 무역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큰 거 하는 건 아니고 중국 물건, 미국, 일본 물건, 한국 물건 서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뭘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그 실제 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본과 한국에 살면서 알게 된 것. 이번에 올해 초 요양 치료 목적으로 일본에 왔을 때 놀란 것은 나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어디서든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 다 이미 알고들 있는 얘기인데 한국인 감이 싫어하고 얘기를 하는데 감이 한국에서는 60세가 넘어서면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그거 맞는 현실이고요. 일본에서 몇 달 살다 보면 고령자가 직장을 잡는데 한국에 비해 여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또 저희 집사람도 일 때문에 일이 아니고 저기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일본에 가서 한 석 달 살아봤는데 그냥 말도 조금 있으면 터질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한자를 우린 배운 세대니까 거의 뭐 생활하는데 크게 그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각 기적의 우라로라고 했는데 우라라는 게 이게 이 이면, 배면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살다 보면 고령자들의 프리랜서 영업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의 카페에서 가게가 있는 노인들은 부동산 회사, 보험, 증권사 등의 영업사원인 경우가 많다.
전화로 설득 토크가 난무하니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중에는 또 사기꾼 같은 노인들도 많습니다. 우리 때는 억척스럽게 일하면서도 남보다 부자가 되고 싶을 때 남들 놀 때 일하라고 했고 결과적으로도 쉴 새 없이 온종일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해됩니다. 저도 그런 세대니까. 그러니까 70, 80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때 밑바닥서부터 쫙 열심히 일했던 세대죠. 저도 한각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세대 속에서 살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고령화되었는데 일본과 공통적인 것은 이 세대는 죽을 때까지 일해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일해도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게 일본인 같진 않은데 사진을 이거 서양인 머리 같은데 또 여기 이제 밑에는 여기 이제 등에 맺는 조금 그 배낭 그런 거 해가지고 좀 두 노인네가 산책 나와가지고 좀 쉬면서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마누라 껴 앉아본 지가 되게 오래되는만요. 일본에서의 노후 계획은 총선 결과가 컸다. 이게 저하고 마음이 어떻게 비슷하네 이 사람은. 막상 퇴직하면 어떻게 돼? 고학력 대기업 들어가서 했던 사람들 나오면은 나와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헤매고 막 그러는 사람들. 저도 조금 일부 헤맸지만 열심히 뭐 해보려고 끙끙거리다가 어, 자본금 다 이제 말아먹고 음, 저도 그 은퇴 은둔모드 속에 있는,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소일이라기보다는 의미 있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기도 합니다. 나는 일본에서의 노후를 맞이하려고 일본 4월부터 준비하고 있다. 그 계기는 역시 한국 총선에서의 결과가 큰 것이지만 지금은 그 결심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너무 또 운이 좋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근데 자기는 월급쟁이 출신이 아니고 이제 자영업을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도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어, 여기에서 이 사람 표현하는 것은 일본만큼 혜택받은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자기네 나라에서만 사니까 잘 모르지만은 해외를 너무 모르면 일본의 일상이 세계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본만큼 혜택받은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일자리 월급쟁이는 싫어. 타의에 의한 퇴직도 자유인이 되는 거야. 즉 개보다는 늑대가 되고자 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돈을 벌고 싶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긴 하지만은 뭐 다 같이 본다 그러면 뭐 다 성공한 인생 되게 저도 뭐 자본금 뭐 다 들어먹고 폐업은 안 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아직 돈과 연결이 안 되는 스루프 소닉 실전 분석 콘텐츠를 이 세계를 위해 죽을 때까지 견지할 작정이다. 고려 개성상인의 복식 보기가 원조다. 회계 이런 출신이 아니면서도 이 스루프 소닉 시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세계가 새로운 어떤 그 손익을 계산하는 표준 뭐 그냥 개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 수준으로 하자 이게 기업도 무슨 재정원가 있다기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중국은 보조금 대량으로 주고 전략적으로 생산 조달 규칙 구체화해야 한다. 메이세이드 호소카와 마사히코 교수가 했는데 잠깐 중국의 태양광 패널도 그 정부 보조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본 태양광 업체들도 지금 뭐 다 망하고 있고 그런 중에서도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정지에 대해서 세계 주도권을 잡을 생각으로 일본 차세대 태양 전지를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일본도 씨름판 앞에서 정부도 기업도 상당히 스피드업하지 않으면 져버린다. 현 상태대로라면 싼 중국 제품이 들어올 뿐이다. 태양광 발전은 산림을 파괴하고 대량 도입으로 발전한 전기를 버리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일본도 야당 쪽에서 중국 싼 거 가지고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국립공원인 아소산 거기 그 주변 그 낮은 산에 그 야산을 다 밀어버리고 그 태양광 패널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냐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결론은 역시 소형 원자로 아니겠느냐. 옐런 우리 언니가 또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지 않는다. 요 제목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난 이민 문제의 실용해법, 강성 외골식 극우 이미지 탈피, 유럽 정치 뒤흔드는 청년 극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불란서 청년 10명 중 3, 4명이 극우를 지지하는데 옛날처럼 극우 뭐 이런 게 아니고 극우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 애국을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청년 극우가 요즘 나오고 있고 그레타 세대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청년 극우 부상 불안한 시대 안정을 원해 오만한 권력자는 싫어 마크랑 대통령이나 당치 다른 정치인들은 오만해요 해가지고 지금 우파 정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죠. 이탈리아 형제들이라는 당에서 당수가 됐대요. 그리고 프랑스는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이라는 아렌 정당의 대표라고 그러고 이 독일은 막시밀리안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번 그 프랑스 선거에 아렌당의 그 홍보물을 젊은이들이 이 정도면 젊은 거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좋지만은 그 좌파들도 자들기들도 애국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익 우리는 국익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